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특강이죠. 이것만 알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기기능사 필기 설비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로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전기를 배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 이 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저압, 고압, 특고압은 기준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기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류와 직류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압 같은 경우에는요,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는 1500V 이하가 되겠고요. 고압 기준으로 교류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것, 직류일 경우에는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것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저압과 고압은 교류와 직류가 다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것으로 모두 교류와 직류 동일하지만 교류와 직류, 저압과 고압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00V 1200V의 직류다 라고 하면 저압이 될 것이고 교류다 라고 하면 고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초가라는 말, 이 초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 이 초가와 이하가 좀 다르거든요. 초가는 만약 2000V 초가라고 한다면 이 2000V를 포함하지 않고 2000V보다 무조건 0.1이라든가 1이라든가 무조건 커야 되는 숫자가 와야 되는 거고요. 2000V 이상이라고 한다면 2000V도 포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가와 이상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압, 고압, 특고압 구분하는 이 표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선의 식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장에서도 반드시 쓰이는 거지만 현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전기 기능사 필기만 시험 보실 거 아니죠. 필기 합격하시면 뭘 봐야 되죠? 실기를 봐야 되겠죠. 이 실기에서 L1, L2, L3 그리고 청색은 아니고 P선 이렇게 주어집니다.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으로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지금 필기를 할 때 한 번쯤 더 봐서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P선은 녹황색이라는 걸 머리에 각인을 시켜 놓는다면 연습할 때나 실전에서 틀릴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4개 플러스 청색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전선을 사용하죠. 이 전선, 도체라고도 불립니다. 이 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가 조금 오는 게 좋을까요? 많이 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일단 많이 와서 내가 조금 쓰든 많이 쓰든 일단 전기는 많이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기의 구비 조건은 전기가 잘 올 수 있게끔 저항이 낮을 것,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유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고유 명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고유 명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
숭례문이라 하죠. 숭례문 이런 것처럼 고유한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고유 저항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리, 금, 은과 같이 고유한 금속의 저항을 나타내요. 우리 구리의 저항이 따로 있고 금의 저항이 따로 있고 은의 저항이 따로 있듯이 금속 하나하나마다의 고유한 저항이다 해서 고유 저항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럼 고유 저항이 낮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유 저항이 낮은 금속을 사용하겠다 이 소리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선으로는 구리가 있겠죠. 자, 그럼 금, 은은 사용 못할까요? 예, 아무래도 금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구리보다 금은 저항이 높아요. 금이 저항이 높습니다. 은은 구리보다 저항이 낮지만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금과 은 모두 다 너무 비싸죠. 구리도 비싼 금속 중 하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의 이제 금속하면 철 이런 거기 때문에 구리가 좀 더 비싸다라고 하지 금과 은에 비해서는 구리가 비쌀까요? 예,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은과 금에 비해서는 저렴한 측에 속하는 금속은 맞으나 구리도 지금 전선으로 쓰기가 비싸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과 은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은 구리보다 저항이 낮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특수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은은 녹는 점이 낮습니다. 녹는 점이 낮아서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거나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전선은 들어봤어도 은전선은 들어보기가 많이 힘드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는 점이 낮아서. 자, 그러면 우리 고유한 저항은 제대로 알아봤으니까 도전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도전율이 무엇이냐 하면 고유 저항의 역수예요. 고유 저항의 역수다. 고유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게 이렇게 표시하죠. 로우라고 하는데 로우라고 합니다. 이 로우라고 하는 걸 역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역수 취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친구를 분모로 가서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주는 걸 역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수가 바로 도전율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시그마라고도 하고 K라고도 씁니다. 자, 이 도전율. 그러면 우리가 저항이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었죠. 그의 반대말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그럼 뭘까요? 전류를 방해하는 것 대신에 전기를 우리가 길을 안내하겠다. 나 너네 방해 안 하고 길을 안내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도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항이 낮다는 건 도전율은 높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금은 구리보다 고유 저항은 높지만 도전율은 낮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서로 정반대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유 저항이 낮으면 도전율이 높다. 즉 우리는 전기를 배우니까 저항 하나를 알기보다는 도전율도 같이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저항이 낮으면 그냥 무조건 도전율은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 강도가 클 것이 있는데요. 이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이 클 것 4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이 좀 비슷한 말 같지 않나요?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내구성이 클 것. 그러니까 사용할 때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서로 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점이 좀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계적 강도는요, 외부의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하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럼 이건 무슨 힘? 기계적인 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하는 법이고요. 내구성은 오래 둬요. 오래. 그냥 세월이 지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낡고 부패되고 이렇게 돼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는 지금 당장의 외력을 실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오래오래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오래오래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는 외부의 힘에 의한 파손, 내구성은 이제 세월에 의한 파손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 강도가 크면 내구성도 크겠죠. 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3번 신장률, 팽창률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게 춥고 여름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전선들이 어떻게 되냐? 여름에는 축 늘어지고요. 겨울에는 바짝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피복이 되겠죠. 피복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기고 크랙이라고 하죠. 균열이 생기고 파손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겠죠. 심지어는 선 자체도 끊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신장률, 팽창률, 즉 늘어났다 줄었다 해도 끄떡 없는 걸 위주로 전선을 구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쓰던 거 겨울에 되면 다 끊어져 버리면 그거 전선 사용 안 하겠죠. 그래서 신장률, 팽창률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선 작업이 용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선 작업이 뭐예요? 선을 설치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설하겠다. 그래서 설치 작업이 용이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선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전선을 사용하죠. 그 전선을 사용할 때 핸드폰 충전하려고 3시간 동안 그 전선을 설치해야 된다 하면 충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충전기 그거 안 쓰고 비싼 돈 주고 설치가 쉬운 걸로 설치해서 충전하겠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전선이라도 설치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면 그 전선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참 좋죠. 환경한테도 좋고 아주 효율 대비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좋지만 위험 부담성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도 아주 까다롭게 짓고 관리하고 검수하고 이런 것들도 좀 힘들게 많이 어렵게는 하죠. 왜냐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일반 화력 발전소와 같이 시설을 해놓고 관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믿음이 안 가겠죠.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설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 같이 아주 일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치 작업이 용이한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가요성이 클 것. 자, 가요를 제가 거꾸로 하면 요가라고 했었죠. 요가하는 분들은 어때요? 몸이 유연하죠. 유연한 전선을 쓸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핸드폰 충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핸드폰 충전기 할 때 선 되게 부들부들하죠. 부드럽고 잘 꺾이죠. 근데 그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핸드폰 볼 때 막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죠. 충전기를 꽂아 놓고 핸드폰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막 이게 딱딱하니까 이거를 막 충전기랑 멀리서 봐야 되고, 충전기 가까이 갈 수도 없겠죠. 이게 꺾이지가 않는다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는 전주라고 하죠. 전봇대를. 이 전주에 가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서 꺾이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 꺾이는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걸 힘줘 꺾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가용성이 큰 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중이 작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비가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하는 중량이다. 물이 비중이 1이죠. 그러면 이제 물을 기준으로 중량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중량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비중이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한 지표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그냥 가벼운 거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선이 많이 무거우면 전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탑도 있겠죠. 이 철탑이 버티는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철탑을 더 단단하고 많이 지어야 전선을 지탱할 수 있을 텐데, 그 지탱하는데 이 철탑이 너무너무 비싸겠죠. 철탑 하나 짓는데. 그렇게 돼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설비를 배울 때는요, 이건 여담인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순위는 뭐다?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쉬워요. 어떻게 풀면 되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1순위로 안전한 걸 골라보세요. 그리고 2순위는 비용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도 비중이 작을 것이 안정성과 비용에 포함이 되죠. 너무 무거워 버리면 안정성으로서도 별로고, 비용적인 면에서는 전주나 철탑이 굉장히 이제 무거운 걸 견뎌야 되므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벼운 게 좋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옥내 집 안에서는 구리선을 쓰지만 집 밖으로 전주나 송전탑 같은 데는 뭘 쓰냐? 알루미늄 연선을 쓰죠. 알루미늄. 가볍죠, 알루미늄이. 근데 이제 구리선이 훨씬 이제 저항이 낮지만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뭐냐? 가볍기 때문이에요. 구리선을 써서, 저항이 낮은 구리선을 써서 얻는 전류가 많이 가겠죠. 그 얻는 비용보다 가벼운 알루미늄을 써서, 저항은 좀 높지만 가벼운 걸 써서 철탑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을 줄인 그 모델이 좀 더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면에서 좋다 하기 때문에 송전탑에서는 알루미늄 연선을 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은 뭐다? 읽어보니까 뭐예요? 당연한 말들로 구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전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지금까지의 것들은요, 우리가 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다 보다는 우리가 전기를 배우고 있으므로 현장 가셔서, 아니면은 그냥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시험 문제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라고 나왔는데, 3가지 요소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선의 허용전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적 강도나 전압 강화도 있지만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전선의 허용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허용전류란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길 도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자동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혼잡해지겠죠. 이거는 이제 저항으로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선의 두께가 단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은 낮아지게 되겠죠. 저항이 낮아지면 이 자동차들이 전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전류, 저항을 낮춰서 어떻게 낮춰요? 전선의 단면적을 넓혀가지고 저항을 낮춰서 전기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허용전류의 지금 굵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난 많이 전류를 쓸 거야. 그러면 저항을 낮춰야 되니까 단면적을 크게. 난 조금만 써도 될 것 같아. 오늘 차들 2대만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좁게 하겠죠. 작게 하겠죠. 그래서 전선의 허용 전류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계적 강도는요. 제가 외력이라고 했죠. 나무젓가락 부러뜨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나무 강목을 부러뜨리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나무 강목을 부러뜨리기가 어렵고 나무젓가락 부러뜨리는 게 쉽겠죠? 두께가 나무젓가락은 얇고 강목은 두꺼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가 두꺼워지면 기계적 강도도 당연히 올라간다. 전압 강화도 있는데 이 전압 강화도 저항과 관련됐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이 낮아지죠. 그래서 전압 강화도 낮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선과 연선의 표시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라기보다도 역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자, 밀리미터 그리고 밀리미터 제곱인데 우리는 전기에서는 S, Q 해가지고 스퀘어라고 읽죠. 스퀘어는 사각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각형. 우리 전선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사각형이라고 표시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 우리가 전선의 반지름을 안다면 파이 r 제곱이겠고, 사실 반지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될 겁니다. 우리 이게 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현장 가셔서 지름 버니어 캘리퍼스로 딱 재고, 아니면 자로 딱 재고, 오케이, 지름 4mm야. 그러면은 4분의 파이 4 제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하냐? 그냥 전선이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높이, 여기는 밑면이겠네요. 밑면 높이 곱하면 넓이죠. 그런 식으로 표시하자. 뭐 예를 들면 원이니까 지름 곱하기 지름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그냥 곱해버리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이라고 보고 단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스퀘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선은 뭐예요? 여러 가닥의 선이 있는 걸 연선이라고 하죠. 그럼 이 연선은 넓이를 구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공칭으로 많이 나타난다. 자, 공칭이 뭐냐? 공공인 칭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화장실 밖에 있는 걸 공공화장실이라고 하죠. 뭐 공중화장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뭐 공공의 것을 뭐 공공 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칭도 공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 칭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면적을 공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왜냐, 단면적은 정확한 값이 있는데 그 정확한 값을 공칭이라고 하지 않겠죠. 너는 공공연하게 이거의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왜냐, 너는 실제로 단면적이 5니까 너 그냥 5야 라고 하면 될 걸, 너는 5지만 공공장소에서는 4라고 해야 돼 이러지도 않잖아요. 즉, 이 공칭 자체가 실제 단면적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칭 단면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실질적인 단면적이다, 실제의 단면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 하면 정답은 뭐 이제 틀린 걸 고르라면 그걸 고르면 되겠고, 맞는 걸 고르라면 그거를 배제하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칭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선의 뭐 이제 종류 및 용도 이렇게 나오고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연선인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중류에서 갖고 왔냐?
중요하지 않아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버리세요. 이거는 나중에 실제 이제 뭐 시험을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실 때 찾아보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기능사한테 이걸 다 암기한다면 사실 이거 다 암기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자격증 취득이죠. 그럼 무언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뭐가 중요하다? 연선의 개수가 중요하다. 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쓰지도 않을 겁니다. 공식 외우실 필요 없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 7, 19, 31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연선의 개수, 연선의 소선수는 7, 19, 31이다. 2층짜리 연선은 7가닥이 있고 3층짜리 연선은 19가닥이 있고 4층짜리 연선은 31가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소선을 1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고 만약 중심소선이 0층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씩 줄겠죠. 1층, 2층, 3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 결국에는 층수보다 뭘 중요하게 봐야 돼요? 7, 19, 31 이거를 중심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절연전선 나오고 지금 이런 표가 나왔는데요.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암기를 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허나 암기를 해야 되는 표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OW가 있겠죠. 5개용 비닐 절연전설. W는 와이어입니다. 우리 전기를 배울 때 와이어는 선이죠. 영어로 선인데 우리 전기를 배울 때 선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전선. 그래서 와이어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그럼 OW에서 O는 왜니까 뭐예요? 아웃도어다. 아웃도어. 문 밖이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OW는 아웃도어 와이어에서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표에는 안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DV가 되겠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DV, D는 드랍, 비닐, 와이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드랍보다는 이거를 다이빙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셔가지고요. 다이빙이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거죠. 인입 자체가 뭐예요? 나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입용을 드라이브보다 다이빙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셔서 집 안으로 다이빙한다 라고 암기하셔서 아이가 보다 인입용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라이브 인, 뭐 다이빙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뜻은 드랍, 비닐, 와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암기해 주실 게 바로 이 NR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NR만 그 암기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NR 450, 750 뭐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일반용 단심 요것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NR이보다 일반용 단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왜 안 해도 되냐? 자, 우리가 F 나오면요 형광등, N 나오면 네온, 그 다음에 R 나오면 고무, 그리고 V 나오면 비닐. 요것만 암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폴리에틸렌, 클로로프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요 네 가지만 암기해 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제를 갖고 왔거든요. 그 예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0, 750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래요. 일반용 나왔네요. 자, 일반용 단심 비닐 나왔으니까 V 있는 거 고르면 되나 했더니 V는 없죠. 이거 뭐죠? 제가
암기해달라고 했던 NR이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암기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방금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암기를 해달라는 거고, 자, 이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절연전선 피복에 15kV NRV라고 써있다. NRV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코인가 나왔습니다. 자, N이 뭐예요? 네온. 자, R은요? 고무. V는요? 비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네온, 고무, 비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형광등 아까 뭐예요? F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무 R 나왔고요. 폴리에틸렌 나왔는데 폴리에틸렌 모르니까 패스. 고무 절연 비닐 시스 네온. 자, 고무 R, 비닐 V, 네온 N, NVR, RVN, NRV 딱 나오죠. 그래서 이거구나, 3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4번도 볼까요? 자, 폴리에틸렌 뭔지 모르니까 패스. 비닐 V, 네온 N. 그럼 얘는 R이 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표현을 전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N 무엇이다, R 무엇이다, 이런 것만 알면 이렇게 풀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 접속시래요. 전선을 접속한대요. 전선을 접속할 때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전선을 접속하는데 왜 전기저항이 나오죠? 무슨 소리냐? 전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끝이 있겠죠. 전선은 끝이 있겠죠. 그 끝을 이어붙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접속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피복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접속을 시킨다라는 건데, 직고리 접속 아시죠? 그 직고리 접속도 기능사에서 필요한 영역인데 그거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선을 구비하는 목적 중 구비할 때 조건이 전기 저항을 낮은 걸 선택하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전선을 접속하는데 이 지점에 전기 저항을 높여버리면 전선을 구비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요, 나중에 이제 뭐 전기 이론 시간에 배우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0.24 H N 제곱 I 제곱 R 뭐 H 요런 공식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 R 있죠? R이 증가되면 열도 증가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접속점, 그 지점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좋지 않겠죠. 이게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접속을 시키고 아무리 절연을 잘한다 하더라도 약간 불안하겠죠. 거기서 열이 더 많이 발생되면. 그래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그리고 전선 그건 자체로만 봐도 저항을 높이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80% 감소시키지, 증가, 80% 이상의 증가, 전선의 세기를 80% 유지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80%, 20%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감소시키지 말 것이면 얘는 유지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자, 코드 상호, 케이블 상호, 코드와 케이블 상호에는 코드 접속기나 접속하면서 접속해라. 이 소리가 뭐냐? 코드는 연선이에요. 여러 가닥.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닥이죠. 그거를 이제 코드 접속기를 이용해서 꼭 접속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선의 세기는 80% 유지할 것이라고 나오고 1번, 2번 보기가 전선의 세기를 80% 유지할 것이라고 나오고요. 1번 보기를 어떻게 되냐? 전기 저항을 20% 이상 증가시키지 말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해놔요. 정답일까요? 전기 저항을 20% 이상 저항을 높이지 말 것. 전기 저항을 20% 이상 높이지 말 것. 정답 아니죠. 전기 저항은 절대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10% 증가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전기 저항은 무조건 증가시키지 말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렬로 사용할 때 유의사항. 자, 여기 동선, 여기 안 나왔는데, 50 스퀘어 이상이고요. 알루미늄은 70 스퀘어 이상이다. 도체 재질 및 크기가 같을 것. 이건 뭔 소리냐? 저항을 갖게 하겠다 소리야, 저항. 저항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병렬 전선에는 퓨즈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별표 쳐주시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퓨즈를 왜 사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가고 있죠, 전선이. 그리고 여기 병렬이니까 한 곳에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만약 퓨즈를 끼웠어요. 여기는 안 끼웠고 여기 한 전선에만 퓨즈를 끼웠어요. 그럼 여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로 가는 전류 다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이쪽 전선이 못 버티겠는데 하고 끊어진다던가 타버린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끼웠어요. 둘 다 끼웠는데 한쪽이 깨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리로 다 가겠죠. 이리로 다 가면 이쪽 퓨즈도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병렬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퓨즈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단선의 직접 접속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트위스트 직선이고요. 우리 이거 그림을 알기보다는 6스퀘어 이하의 단선에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트위스트는 뭐라고요? 6스퀘어 이하의 단선이고요.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선, 연선 안 쓰였죠? 그럼 단선에 사용하고 6스퀘어 이하에만 사용하는 건 뭐냐? 트위스트가 되겠죠. 10스퀘어 이상에 사용하는 건요? 브리타니아가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이 2개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하나 맞힐 수도 있어요.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암기가 되는 거니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직고리 접속 나왔는데 이 직고리 접속 우리 아까 제가 나온다 했었죠? 자, 직고리 접속은 박스 기억하셔야 되고요. 와이어 커넥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직고리 접속은 박스 생각하셔야 되고 와이어 커넥터 생각해야 된다. 이 3개가 딱딱딱 연계되어야 돼요. 자, 와이어 커넥터 나왔다 그러면 직고리 접속 생각나야 되고 직고리 접속 생각나면 박스 생각해야 된다. 박스 나왔다. 그럼 직고리 접속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로 90도 하나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직고리 접속할 때 전선을 몇 도 벌려서 사용하나요? 90도 벌려서 접속시키면 됩니다. 그럼 직고리 접속은 어디서 접속하나요? 박스 내에서 접속합니다. 직고리 접속하고 뭘로 절연시키나요? 와이어 커넥터로 절연시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할 수도 있지만 불안하죠. 그냥 와이어 커넥터 쓰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고리 접속 이렇게 됐고 여기에 와이어 커넥터를 씌우자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와이어 커넥터는 절연 커넥터로 직고리 접속 이렇게 피복이 벗겨져 있죠? 이게 금속이나 이런 데 닿게 되면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연 커넥터를 끼워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 기계기구의 단자 접속에 스프링 와셔가 나왔는데요. 이 스프링 와셔 나오면 뭐다? 진동이다. 자, 전동이라고 나왔는데 뭐 전동, 진동. 진동이 심한 기구에 이렇게 보면 진동이 와당탕탕탕 하는 곳에는 볼트가 탕탕탕탕 거리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뭐 소리도 더 많이 나고 그쪽 사이로 뭐 전기에 누전이 발생한다던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와셔를 껴줘서 진동이 심한 곳에 볼트가 풀리는 걸 방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 문제에 진동이 나왔는데 보기에 스프링 와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 몇 번?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가 3번이면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사실 진동 스프링 와셔 요거 2개만 기억하시면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한 문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거 알고만 계셔도 시험 문제에 바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들의
편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폐기라고 하고 동극 전멸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스위치 키는 방식. 우리 스위치 똑딱똑딱 키죠? 스위치로 전등 키잖아요.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스위치 전압 측에 설치해야 함. 만약 N선에 설치하면 전강 현상 발생이라고 되어 있고 2개소 전멸 시, 3개소 전멸 시, 4개소 전멸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설명을 하기가 길죠. 이건 좀 길어요.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하면 되는데 우리 이거 오늘 뭐예요? 벼락치기죠. 벼락치기인데 이것까지 설명하고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하면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N선에 설치하면 장강 현상이 발생한다. 왜요? 여기가 전압측이면 여기가 전구예요. 그러면 여기가 N선이죠. N선인데 여기에 스위치를 달면 전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럼 전구에는 전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강 현상이 생긴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2번, 3번, 4번이다. 자, 2개소 전멸, 3개소 전멸, 4개소 전멸이 뭐냐? 두 곳에서 스위치를 끄겠다, 키겠다. 세 곳에서, 네 곳에서 조절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스위치는 3로와 4로를 쓰입니다. 자, 2개소 스위치는요, 이름 그대로 쭉 내려와요. 스위치를 총 3로와 4로 합쳤을 때 몇 개 쓰냐? 2개 씁니다. 3개소는요, 3개 씁니다. 4개소는요, 4개 써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3로 스위치는 모두 다 2개씩 씁니다. 2개씩. 자, 그러면은 2개소. 로.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2개소는 3로 스위치 2개 썼으니까 총 스위치 2개 써야 되는데 그럼 4로 스위치 몇 개 써야 돼요? 0개죠. 자, 3개소는요? 총 3개 써야 되는데 3로 스위치 2개 썼대요. 4로 스위치 하나. 4개소는요? 3로 스위치 2개 쓰고 총 4개 써야 되니까 4로 스위치 2개. 이 표를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 표 암기하기 너무 쉽죠? 총 개수는 이름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3로 스위치는 몇 개? 무조건 다 2개씩 사용하고요. 그럼 4로 스위치는 총 개수에서 3로 스위치 사용한 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 1, 2개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뭐예요? 3로 스위치 2개 그 다음에 4로 스위치 하나 사용한다. 3개소.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2개, 총 4개 썼네? 그럼 4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배선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 2개소죠? 그럼 총 스위치 몇 개? 2개 사용하고 3로는 무조건 2개 사용하니까 3로만 2개 쓰겠구나. 그래서 짝대기로 로 길을 설명한다 하면 여긴 2개 사용했으니까 2개가 2개. 그럼 얘는 아니겠네요. 3개, 2개, 2개 하나. 그럼 이게 3로가 2개 있으니까 얘 맞겠네요. 자, 2개, 3개. 3개가 하나니까 얘 안 되겠고 3개가 2개긴 한데 자, 전원 측에는 무조건 L원과 N선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닥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전원선은 무조건 두 가닥이죠. 전원선은 두 가닥이기 때문에 여기 전원에는 두 가닥이 있어야 된다. 이 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임 스위치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임 스위치가 뭐냐? 현관에 불 들어오죠. 센서 등.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다? 필수다. 이 센서 등은 아파트에 필수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 타임 스위치가 현관에 있는 불인데 사실 이제 현관에 있는 등이다. 지금 현관에 3분등, 입구등은 1분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숙박업소는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너무 3분 이상 켜져 있으면 이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해서 1분만 켜놓고 끄시고요. 주택 및 아파트는 현관에서
이제 어머니가 막 잔소리도 좀 하시고, 아니면 신발 어려운 거 신을 수도 있고, 신발도, 이거 이쁜가? 이거 이쁜가 하면서 막 갈아 신기도 하죠? 그러면 좀 현관불이, 왜 이렇게 빨리 꺼져? 이러면 좀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늘려주자 해서 3분 이내 소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1분, 3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케이블 트렁킹과 덕팅 시스템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케이블 트렁킹은 함의 커버를 개방할 수 있고요. 덕팅은 개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덕팅도 열 수 있죠. 다만 굉장히 어렵다. 볼트 다 풀어야 되고 힘 줘가지고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열 수 있지만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렁킹 이름 자체가 트렁킹이죠. 자동차 트렁크 열듯이 쉽게 열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성수지관 나왔는데요. 이제 합성수지관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이 접착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기능사에서 접착제 나왔다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접착제 나왔다. 접착제를 사용했다 하면 0.8D, 0.8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 1.2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착제 사용했다 하면 0.8이고요. 뭐 합성수지관을 연결했다. 그럼 몇 배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냐라고 하면 1.2배인데, 그것도 힌트를 주면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2배 골라주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접착제 사용했다 몇? 0.8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들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요. 1.0, 1.5, 2.0, 3.0 이렇게 모아놨죠? 뭐의 새들의 지지점일까요? 자, 요거는요. 가요전선관. 그리고 캡타이어. 1.5는요. 합성수지관. 자, 합성수지대 가요전선관 나왔죠? 1m. 여기 1m 있죠? 자, 새들 2m는요.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이 있겠죠? 자, 3m는요. 금속 덕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정리하셔서 암기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수지관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합성수지관 몇 미터요? 1.5m 골라주시면 됩니다. 합성수지 전선간 직각 구부리기 할 때, 자, 구부리기 할 때 몇으로 굽힌 반지름은 얼마 이상인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조건 6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6배로 기억하냐? KC, 우리 법규죠? 그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배로 하라고. 그래서 6배 생각하면 되는데, 안지름이 18, 바깥지름이 21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둘 다 6배 해보세요. 6, 8 이렇게 하면은 이건 108이 되겠죠. 이거 108. 자, 그리고 이거는 132가 되겠네요. 자, 108 2번 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는요 6D 더하기 2분의 D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굽힌 반지름은. 그런데 이거 2분의 D 언제 구하고 있냐? 그래서 6D만 하자 해서 설비에서는 그냥 6배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D가 안지름입니다. 안지름. 근데 이거를 안지름도 나왔고 바깥지름도 나왔잖아요. 뭐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안지름 18 넣으면 108이죠. 6D 더하기 2분의 D니까, 자, 6D 하면 108이죠. 108 더하기 2분의 D 하면 11이니까 정답 119가 나오는데, 자, 정답 1번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오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전으로 우리가 법 설비에서의 굽힌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론상으로 구하라고 했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119도 되고 108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비에서 구하라는 말도 없었고 이론에서 구하라는 말도 없었지만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가장 정확한 정답은 119가 되겠죠. 허나 우리는 설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설비에서는 6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8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나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119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을 골라줘라? 1번을 골라줘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 아주 정확한 정답은 1번이 되니까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설비를 배우니까 6배 해줘서 108로 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특수한 케이스고 우린 몇 배로 암기해주면 된다? 6배. 굽힌 반지름 나오면 무조건 6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 사용했대요. 그럼 몇 배? 0.8배.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접착제 사용 안 했대요. 그럼 몇 배? 1.2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속관공사 관내 허용 가능한 전선 및 케이블의 면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전선관은요 3개가 있어요.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많이 들어보셨죠? 요 3개가 있으니까 몇 퍼? 32%. 자, 트렁킹 시스템 금속 덕트. 트렁킹이 금속 몰드가요. 몰드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트렁킹 시스템에 몰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이 사각형 범주 안에 뭐 정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트렁킹 하나, 덕트 하나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럼 2개니까 뭐예요? 20%. 자, 30%라고 했는데 32%죠. 근데 이제 외우기 쉽게 30%, 20%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3개 있으니까 뭐다? 3 해서 32%. 얘는 2개 있으니까 뭐다? 20%. 단 제어회로 나오면 50% 골라줘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3개 나오면 32%, 2개 나오면 20%. 제어회로 나왔다? 그럼 50% 기억해달라. 자, 애자공사가 나왔는데요. 400V 이하, 초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애자라는 게 사실 말하면 긴데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버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울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래요. 요렇게 있는데 노브 애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거리 요게 400V 이하는 2.5, 400V 초과는 4.5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조한 장소는 2.5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전선 상호 및 지점 간의 거리는요. 전선 상호 간의 거리, 전선과 전선, 애자 사용 공사 보고 있는 거예요. 전선과 전선 사이의 거리는 6cm 이상이고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요거에 지지할 수 있는, 이 지지하는 거는 2m래요. 2m. 근데 400m를 초과하면 6m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의 종류에서 핀애자, 가지애자, 인류애자, 구형애자, 노브애자 나오는데 자, 4번 만 체크하시고 암기해 주세요. 우리 벼락치기죠?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벼락치기니까 제일 중요한 거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형애자,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중간 부분에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전선과 전선이니까 몇 cm예요? 6cm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애자 사용공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 문제 말고도 조영제와 전선 간의 거리 2.5cm, 4.5cm인데 건조한 곳에서는 400V를 초과해도 2.5cm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 누설 전류 나왔는데요. 우리 이거 다 보시면 좋겠지만 벼락치기죠. 요거 중요합니다. 2000분의 1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 모두를 고려하면 1000분의 1이다. 왜죠? 자, 한 선일 때는 이게 2000분의 1이래요. 근데 두 선으로 가면 1000분의 1이래요. 1000분의 1. 왜 1000분의 1일까요? 두 선 모두를 고려하면. 자, 부하가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가죠? 근데 요거를 일렬로 쫙 펼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한 선당 2000분의 1이죠. 얘도 2000분의 1. 그럼 얘네들 더하면 2000분의 2죠. 그럼 뭐예요?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선 모두 고려하면 100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단상 2선식인 저합전로의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두 선 모두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와 최대 공급 전류의 몇 배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해야 하는가? 원래 2000분의 1인데 힌트 주고 있죠. 두 선 모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3번이다. 1000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로의 절연, 전로에 따른 허용 절연 저항이라고 해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 시험 전압을 몇으로? 250V로 낮춘다. 그리고 절연 저항 값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전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손상받고 막 이런데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PD가 뭐냐면 우리가 통신은 전압이 낮아요. 통신 쪽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벼락에 의한 내서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SPD 나오면 250과 1메가옴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정전이 어려워 측정이 곤란한 경우 누설 전류를 몇 mA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문제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1mA. 아까 1메가옴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했었죠? 그거랑 같은 뉘앙스로 얘는 뭐다? 절연 저항 측정할 때 정전이 어려워서 측정할 때 누설 전류는 몇 mA? 1mA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절연 저항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받을 수 있는 SPD 또는 SPD 나오면 몇 볼트요? 250V. 옴은요? 1메가옴. 자, 기타 등은 전선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 시험 전압을 몇 볼트? 250V.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접지공사, 접지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 접지봉의 길이를 증가시킨대요. 저항의 길이 L 증가시키면 저항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길이가 길어지면. 우리가 마라톤이 쉬워요? 단거리 경주가 쉬워요? 물론 이제 마라톤은 천천히 뛰니까 마라톤 뭐 천천히 뛰면 괜찮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같은 속도로 뛴다 하면 먼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가 좋겠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긴 것보다는 짧은 거를 좋아해요. 근데 길이를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이 저항을 저감시키는 게 아니죠. 늘리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접지죠, 접지. 그러니까 접지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과 닿는 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길어지면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닿는 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접지봉의 저항이 아니라 땅의 저항을 보는 겁니다. 땅의 저항의 단면적, 길이가 늘어나니까 닿는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결국에는 저항이 낮아진다. 땅의 저항이니까. 접지판의 면적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볼 것도 없죠? 면적을 증가시킨대요. 닿는 면적을. 그러면 당연히 저항도 낮아지겠다. 매설 깊이를 깊게 매설한다. 우리 옛날에 이제 흙 장난치다 보면 위에는 건조한 모래인데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차갑고 축축한 땅이 나오죠. 흙이 나오죠. 그 흙이 축축해요. 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우리 물은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물론 뭐 증류수나 아주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하지만 광물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런 원소들이 많으면 잘 통하죠. 그래서 축축하면 축축할수록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깊게 깊게 묻으면 묻을수록 저항은 낮아집니다. 접지저항 저감제. 이거 화학 제품인데 이걸 쓰겠대요. 이름부터가 접지저항 저감제죠. 그래서 1, 2, 3, 4 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공사 시 접지저항을 감소시키는 저감대치가 아닌 것은 접지봉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길이 증가? 저항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죠. 단면적인 증가함으로 1번 맞는 거야. 접지판의 면적 감소시킨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면적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면적을 감소시키면 저항이 높아지겠죠. 매설 깊이를 깊게 접지저항 저감제를 이용한다.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레 시스템인데요. 수레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가 있고, 뭐 배치 방법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수레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보시면 돼요. 뭐 돌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 건물에 달아주는 거고요. 수평도체는 여기 이렇게 띠를 이렇게 다 두르는 거고, 메시도체는 아예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인하도선 시스템, 뇌전류를 불꽃 현상 없이 접지 시스템을 흐르게 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 위에 피레침 달았어요. 그럼 피레침만 달면 피렉이 끝인가요? 그 전류 여기서 피렉에서 받고 받았어. 다시 뿌려줄게. 이거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뭐다? 인하도선 시스템이다. 내전류를 불꽃 현상 없이 접지 시스템. 우리 접지 시스템 뭐예요? 접지극 박아놓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는데 이게 피레기를 맞았어요. 번개를 맞았어요. 피레기 여기 수뇌부가. 그럼 인하도선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불꽃이 막 튀어요. 막 건물에 막 불꽃놀이 하듯이 막 지나갈 때마다 바바바바바바바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럼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불꽃 현상 없이 접지 시스템을 흐르게 해주는 전선이고요. 다수의 병렬 전류를 통로를 형성하여 전류 통로 길이는 최소로 유지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고 분배해서 전류도 조금씩 나눠 분배해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는 최소로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갈 필요는 없죠.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시스템, 낮은 접지 저항을 통과 가전압을 최소로 하여 내전류 대지로 방류시킨다. 자, 어려운 말 볼 필요 없어요. 뭐예요? 수뇌부가 번개를 맞았어요. 그럼 인하도선으로 전류를 보내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지로 뿜어주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지금 이걸 왜 했느냐? 접지 시스템에는 수뇌부가 있고 인하도선이 있고 접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얘는 뭐예요? 수뇌부죠. 수뇌부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압전로의 계통 접지 구성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이 T는 뭐냐? 대지, 테라예요. 테라가 되겠고, I는 뭐 인슐레이션, 아이슐레이션 이런 것처럼 이제 임피던스를 통하여 껴줬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앞에 T냐 I냐는 접지를 했냐 안 했냐 차이예요. 그럼 T 나왔죠. N, I 나왔죠. I. 자, 이 두 개는 뭐예요? 접지를 했다. I는요? 안 했다. 인슐레이션을 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T의 의미는 T는 노출도 전부를 접지를 했냐? 그리고 N은 접지선, N선이죠. N선에 물렸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T 앞에 접지했어요? 했고요. 노출도 전부 N은요. N선에 물렸대요. 이 친구는요. 둘 다 접지했대요. 이 친구는요. 하나는 인슐레이션, 하나는 임피던스, 하나는 뭐예요? 접지에 물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접지에 하나, 중성선 하나 이렇게 물렸다라는 소리고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세한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벼락치기죠. 그렇게 암기를 하고 시험 문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TN 계통 보면 여기에 S, C 뭐 이렇게 돼 있어요. TNS면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겠다 라고 돼 있고, C는 뭐예요? 콧목 N과 P를 한 개의 도체로 쓰겠다. 그래서 PN 도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됐고,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계통 전체에 대해 별도의 중성선 또는 PE 도체를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은 별도의 중성선과 PE 도체 사용하니까 두 번째 글자 N 들어가야 되겠죠? 왜요? 중성선 N 있으니까 얘 IT, TT 안 되겠죠? N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PE 도체를 추가로 접지할 수 있는 방식이래요. 자, 여기 보면 중성선 또는 PE 도체를 쓴다라고 돼 있죠. 펜도체 사용 안 하죠? 펜도체 사용하면 C, 콧목을 사용할 텐데 그냥 중성선 따로, PE선 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세퍼레이트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전류 차단계 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주택용, 산업용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1.5배, 1.3배 요것만 다르죠. 주택용과 산업용 보시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3만 페어 이하 초가 60분, 120분은 동일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전격 전류가 20만 페어인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64만 페어 이하죠. 64만 페어 이하입니다. 자, 그럼 64만 페어 이하 볼게요. 시간 60분, 120분. 이거 뒤에 있는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랑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요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는 건 60분, 120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20A니까 64A 이하죠. 그럼 60분이고 만약에 70A였어요. 그러면은 초과니까 120분이죠. 그래서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산업용이나 주택용이나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63A 이하면 무조건 60분. 초과를 했다? 그러면은 120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단기 분기로서의 결정이라고 나오고 요렇게 나왔는데요. 자, 공장 뭐 요런 식으로 기숙사, 은행, 주택, 아파트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이제 보시면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보면은 공장이나 사원, 교회 이런 데는 여기는 전기를 많이 먹겠다 했는데 표준 부하는 10으로 제일 낮죠. 주택, 아파트가 40으로 제일 높죠. 왜 그러느냐? 공장, 공회당, 뭐 교회 이런 데는 넓죠. 넓기 때문에 그 면적당, 이 면적당이죠. 메타 제곱이. 이 면적당 사용하는 전기는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전기를 아무리 많이 써도 면적당 사용하는 전기는 낮은 겁니다. 자, 기숙사, 여관, 호텔 이런 데도 면적당 사용되는 곳은 적은 거예요. 은행, 상점, 이발소는 점점 지금 공간이 좁아지고 있죠. 그럼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면적당 사용하는 전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우리 극장이랑 아파트, 우리가 사는 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 극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당 전기를 많이 쓰지는 않죠. 불도 꺼지고 큰 화면, 스크린 화면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아파트만 볼게요. 저희 집에서 한 메타 제곱, 뭐 1평 기준으로 봤을 때 충전기 쓰고 겨울에는 뭐 전기장판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선풍기 틀고 컴퓨터 하고 TV 켜고 면적당 사용하는 전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인원은 핵가족이면 4명, 아빠, 엄마, 나,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 아내, 자식들 이런 식으로 4명이 쓰거나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전기는 면적당 제일 높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10, 20, 30, 40. 10은 뭐 이제 공장, 극장, 영화관 이런 거 나오면 10. 호텔, 병원, 기숙사 나오면 20. 은행, 이발소, 미용원, 뭐 상점 이런 거 나오면 20. 그 다음에 집 나오면 4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은행 했을 때 20이라 했나요?
30입니다. 30. 이 표 보시면 돼요. 몇 개만 외워주세요. 몇 개만. 이거 다 막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이런 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 극장, 영화관, 얘는 뭐 이제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요 정도 쉬운 것들로 은행, 이발소, 주택, 아파트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표준 부하는 자, 위에가 극장, 호텔, 은행, 은행 몇이에요? 30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가공전선로의 개통접지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1번 가공인입선, 2번 연접인입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공인입선은 뭐예요? 수용과가 이렇게 있으면 전주를 통해서 직접 받는 걸 가공인입선이라 하고 옆집에 있네요. 옆집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바로 주는 것보다 네가 줘라. 네가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연접인입선입니다. 이 친구는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예요. 아니하고 내가 나 가다가 힘드니까 여기 지지물 하나 있을게 안 됩니다. 가공인입선은 지지물 없이 들어가야 돼요. 이 친구는요 연접인입선.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친구도 지지물 안 거쳐요.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말이 어렵지만 뭐다? 내가 받았으니까 너도 줄게. 나 받았으니까 너도 줄게 하는 겁니다. 자, 가공전선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가공전선로래요. 지지물 거치지 않고 정답 몇 번? 가공인입선 고르면 돼요. 한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넘어간다 하면 뭐예요? 연접인입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접인입선의 시설, 인입선에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지 말 것. 자, 전주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수용가로 넘어가는 게 좋긴 한데 100m 넘는 것까지 내가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폭이 5m가 넘으면요 차들이 빨리 달릴 수도 있겠죠. 빨리 달리면은 선이 어떻게 돼요?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트럭 같은 게 들어오겠죠. 조금 큰 트럭 같은 게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폭 5m를 도라는 도로는 횡단하면 안 된다. 옥내를 통과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 살고 있는데 당신네 집 옆집에 연접 유니선 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전 직원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드릴로 막 뚫어요. 구멍을 막 뚫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연접 유니선을 하면 이렇게 구멍 뚫고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하더니 우리 집 와서 구멍을 다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 선 연결해주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공짜 빨랫줄 하나 생겼다 이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옥내를 통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전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빨래 널고 그러면 안 돼요. 애자 사용공사가 우리 이제 사용 잘 안 하죠? 이유가 거기다가 빨래 널어가지고 감전당한 사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내를 통과하면 절대 안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 연접 유니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하고 써요. 자, 1번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의 시설. 100m 안 넘었네요? 맞네요. 6m 도로를 횡단하여 6m 안 되죠. 6m 횡단하면 안 되죠. 5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수용과 옥내를 관통하여 시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집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좀 그 연접 유니선 좀 실천할게요 하더니 막 우리 집 다 뚫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고요. 지름 1m 이거 잘 모르겠죠. 안 나왔으니까 이거 안 나왔으니까 세모 치는데 적합한 거 우리 1번이 제대로 적합한 거를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세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는 몰라도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승탑용 우리 이거 전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점검할 때 올라탈 수 있는 볼트 그게 몇이다? 1.8m 미만에는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왜? 어린애들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만 더 하면은 술 드신 용감하신 분들이 타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8m 미만에 설치하지 않는다
자,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거 그 가공인입선 문제죠. 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영장소 인입선의 접속선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건데 보기는 지금 1.2, 1.5, 1.6, 1.8이죠.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랑 보면은 지지물 승탑용 발판 볼트의 높이는 몇이 되겠느냐? 몇이 돼요? 1.8m 미만에는 시설하면 안 되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문제가 살짝 오류가 있었네요. 자, 고압 가공전선의 경간의 제한이라고 했는데, 경간이 150, 250, 600이에요. 자, 목주 A종 하면 150, B종 나오면 250, 철탑 나오면 600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보완공사 했을 때는 100m, 150, 400 이렇게 줄어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 자, 이거 먼저 150, 250, 600을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하냐? 50 줄어들고, 자, 50이 줄어가지고, 잠시만 다시 쓸게요. 자, 150, 250, 600을 이렇게 암기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50은 보완공사하면 50이 줄어요. 그래서 100이 되고요. 이 친구 50 줄었죠. 그럼 거기에 곱하기 2 하면 100이죠? 여긴 100 줄었기 때문에 15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00이 줄었으니까 2배 하면 몇 줄어야 돼요? 200이 줄어야 되죠? 그래서 400이 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150, 250, 600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150, 50 주는 거. 요거 하나 암기해 주고 2배 줄면 됩니다. 50에 2배 100, 100 주니까 150. 100에 2배 200, 200 주니까 400. 맞나 볼까요? 100, 150, 400이 해야 돼요. 100, 150, 400. 맞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 보완공사래요. 보완. 키포인트입니다. 보완. 그냥 고압 공사라고 하는 거랑 보완공사는 달라요.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철탑 나왔으니까 600 아니죠. 보완공사니까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죠. 있는 장소에서는 몇? 1m를 묻어달라. 뭐해서요? 매설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선을 매설한다는 소리예요. 땅속에. 땅속에 묻을 때 여기 뭐 차도 많이 다닐 것 같고 사람도 많이 다닐 것 같고 뭐 이제 무거운 것도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전선 파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m로 묻어줘야 된다. 근데 시골길처럼 한적한 길이에요. 이제 차량도 잘 안 다니고 막 사람 막 거기에 막 무거운 것도 잘 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몇 미터요? 0.6m 묻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및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대요. 그럼 몇 미터? 1m. 우려가 없다 하면요? 우려가 없다 하면은 0.6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장소 저압 옥내배선공사예요.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래요. 폭발이 그냥 뻥뻥뻥 터지는 곳이래요. 뭐 물론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폭연성이 있는 곳이라도 터지면 안 되겠죠. 근데 터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 금속관과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폭발성 가장 위험한 곳이죠. 펑펑 터지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도 금속관과 케이블을 써요. 그럼 화재나 뭐 기타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겠죠. 그래서 금속관과 케이블은 어떤 곳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가연성, 그죠? 금속관과 케이블 있죠. 자, 폭연성도 금속관과 케이블이 있듯이 가연성에도 금속관과 케이블이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관 공사도 있는데, 합성수지관 공사는 이거다.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제외한다. 합성수지관 공사를 사용해도 되지만 조건이 뭐다? 두께 2mm 미만 합성수지관 난연성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제외한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제한이 없다. 합성수지관만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 장소는 자, 금속관과 케이블은 역시나 쓰이고 있죠. 합성수지관 쓰고 뭐 애자 사용공사, 유연성 전선관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이래요. 금속관과 케이블 있죠.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재 가요전선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합성수지관은 두께 2mm면은 사용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습기가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 역시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자,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아, 금속관과 케이블은 언제 어디서든지 쓰이겠구나. 요거 하나 보여주려고 계속 나온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하양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자, 화양류는 뭐예요? 뻥뻥 터지는 거죠? 뭐 써야 돼요? 금속관과 케이블이 없네요? 그럼 알맞은 거니까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하양류는 2개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금속관과 뭐? 케이블 밖에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금속관과 케이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진 위험 장소래요. 분진이 뭐예요? 가루죠. 이 가루는 뭐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5턱 이상의 단단하게 나사를 조여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여기 금속관 공사 한대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케이블. 자, 간 상호 및 감각 박스 기타 부속품의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 기구와의 접속은 몇 턱 이상? 5턱 이상. 시험 문제 자주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일 것, 배송 방법은 금속관과 케이블. 언제요? 하양류 저장. 하양류 뻥뻥 터지는 거. 폭발성 위험 물질이 있는 곳에선 금속관과 케이블하고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그리고 뭐 전폐형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로의 대지전압은 400V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얗고 등 위험 장소에서래요. 그럼 몇이에요? 여기 300V겠죠. 그래서 아니다. 전폐형 사용할 거 맞죠? 전기 설비는 하얗고 장소의 전용 개폐기 및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하얗고 내의 전기 설비는 하얗고 장소의 전용 맞는 말 같죠? 자, 개폐기 및 가전류 차단기에서 하얗고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배선으로 노출로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하얗고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케이블과 금속관을 사용하는데 케이블은 지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 안에는 금속관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케이블은 하얗고까지는 지중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배선을 케이블 배선으로 노출이 아니라 지중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아니면 3번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하얗고 장소에 전용 개폐기 및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얗고 내에 개폐기와 자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스파크 같아서 터질 수가 있겠죠. 뭐 전용이라고 돼 있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용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했고요. 자, 요거는 틀렸다. 왜 틀려요? 스파크나 이런 게 튀었을 때 터질 수가 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전등? 밖에서 켜고 안으로 들어가죠? 왜 굳이 그럴까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말 차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화장실 전용 개폐기를, 화장실 전용 스위치를 안에다 두면 될 것, 이라고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바깥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물에 젖었을 때 감전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전용 스위치를 안에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밖에 둬서 밖에서 켰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효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밖에서 켜고 들어가는 게 비용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더 좋겠죠? 하얗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저압용 배 분전반 등의 설치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정된 장소,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마지막으로 은폐 또는 밀폐된 장소. 안 된다. 이 두 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은폐되고 밀폐된 장소에다가 이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딱 두면 일반인들이 만질 수 없으니까 뭐예요? 너무 안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은폐되고 밀폐되어 있다는 소리는 나 같아도 보다 은폐되고 밀폐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유지보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밀폐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치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벽을 부셔가지고 하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럼 거기 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 전기시설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문 하나 딱 만들고 열쇠로 잠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여기 보안이라고 하죠. 보안된 장소가 되죠. 보안이 된 장소가 되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지, 애초에 은폐되고 애초에 밀폐된 곳은 안 돼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써요. 은폐된 장소인데 전기회로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곳은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은폐는 됐지만 이거 전기회로를 쉽게 개폐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 거기다는 할 수 있어 라고 억지로 그렇게 문제를 만든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안정된 장소, 밀폐가 된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맞고,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맞고요. 안정된 장소도 맞죠. 괜히 불안한 장소 이런 데다 안 하니까 밀폐된 장소는 안 된다. 왜요?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폐되어 있으면. 우리 밀폐 용기가 뭐예요? 외부의 요인이 이제 그 용기 속으로 침투할 수 없게끔 만든 게 밀폐 용기죠. 그럼 제가 그 뚜껑을 따기 전까지는 거기 안으로 뭔가 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가 힘들죠. 이 밀폐된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벽을 부시지 않는 이상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해기라고 되어 있어서 내 또는 대패 서지 등의 이상 전압을 신속하게 방전하여 제한 전압 이하로 억제하여 기기 및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는 LA만 볼 겁니다. 여기서. 요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필해기의 약혼은 뭐예요? LA예요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단기는요, 가스 차단기 G12 서킷 브레이커죠. 공기 차단기 ABB 에어 블라스트 브레이크.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OCB 오일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해서 있다. 가스 차단기에는 SF6 유불 화학 가스를 사용한다. 근데 이 SF6 가스는요, 참 좋아요. 독도 없고 무연에다가 이제 무치 게다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냐?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쓰진 못합니다. 이 가스가 참 좋은데, 절연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오존층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많이 쓰지는 못한다. 자, 차단기의 문자 기호 중 OCB는 뭘까요? 자, CB는 서킷 브레이커고 O는 오일이니까 유입 차단기가 되겠죠. OLU. 기름 U자니까요. 자, 진공은 버큐움 해가지고 VCB. 그 다음에 기중은 공기중. 공기중에서 ACB입니다. 아까 공기 차단기. 그건 뭐예요? 압축 공기예요. 압축 공기. 그래서 ABB. 에어 블래스터. 퐁! 하고 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BB. 자기 차단기는 M, 마그네틱에서 MCB. 요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입 차단기. 그럼 ACB의 약호는요. 자,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죠. A, B, B랑은 다릅니다. 에어 블래스트 브레이커 아니에요. 기중 차단기 골라주시면 돼요. 유입 차단기 OCB.
공기차단기가 ABB죠? ABB. 그 다음에 단로기는 DS죠? DS. 얘는 차단기도 아니죠? 차단기도 아닌데 여기 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기용 변성기에서 계기용 변압기 P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류기에서 CT가 나오게 되네요. 자, 변압기는 뭐예요? 고전압을 110V 저압으로 변압하는 계기인데 왜 해줘요? 얘를 이제 전압계 뭐예요? 전압을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계기판 좀 봐 이러죠. 너 속도가 180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80으로 달리면 안 되겠죠. 자, 계기 변압기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해서 계기용 변압기예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변압기니까 어떻게 해줘요? 계기판을 읽을 수 있게 전압을 어떻게 해줘요?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CT도 같이 나왔죠? 얘도 계기용 변류기 읽을 수 있게 대전류를 소전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변전 설비에서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요. 자, PT는 전압계, CT는 전류계라고 했죠. 자, 변압계니까 계기용 변압계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키포인트 하나 딱 체크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변성기 나오는데 이제 아까 했던 거. CT에서 앞에 Z가 붙었어요. CT에서 Z가 붙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거 ZCT를 참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나 좋은데 여기서는 좀 다루기가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GCT를 어떻게 외우냐? 자, 지락사고죠. 땅 지자죠. 땅과 관련돼 있다. 지. 이걸 Z로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라고도 읽죠. 그래서 지해서 지락, 이렇게 해서 땅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시험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락전류 검출할 때 지락전류가 뭔지 땅으로 가는 건데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여기 ZCT가 있네요. Z가 지로 읽죠. 그러니까 지락전류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GCT를 참 알면 좋은데 이 영상 변류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물론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 여기서는 좀 다루기가 힘들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콘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덴서의 설치 효과, 진상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자, 변압기의 배전력, 전력 손실 감감, 전압 강화 감소,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전기 요금의 감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부수적인 거기보다는 결과죠, 결과. 근데 그럼 진상용 콘덴서가 뭘 하길래 이게 결과로 나오냐? 바로 역률 개선, 역률 개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외우기보다는 결국엔 뭘 외워야 되냐? 역률 개선을 꼭 암기해 주세요. 진상용 콘덴서 하면 역률 개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부하의 역률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 나왔다 그럼 뭐예요? 진상용 콘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률 개선하는 설비는요? 조구상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벼락치기 특강은 끝이 났고요.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많았죠. 그렇다고 설비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걸 제외하고 여기 있는 거를 모조리 암기하신 분들은 나머지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시험에서 많은 득점을 하셔야 우리가 전기 기기나 이론에서 조금 덜 맞아도 안심이 되겠죠. 설비에서 점수 많이 챙기시고 기기나 이론에서 조금 부족한 점을
설비에서 좀 채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설비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기기나 이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산업기사나 산업기사나 기사 쪽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전기 설비에서는 이것만 알면은 뭐 12점은 맞지 않겠냐? 이건 아니지만 한 8개 정도는 충분히 맞추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4개나 5개를 더 맞추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